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은 결실과 풍요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일들만 많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른 분들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은 일들이 조금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당신을 증오해. 여보세요? 자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뭐 똑같지. 아침은 피곤해서 못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나오고 저녁만 대충 때우는 거지. 잘 챙겨 먹어. 이번 주에 꼭 와. 내가 자기 좋아하는 아구찜 해줄게.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못 가. 새로 들어온 녀석이 벌써 그만뒀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 주에 꼭 와. 끊을게. 우리는 기러기 부부가 된 지 꽤 오래되었다. 학교도 없는 이런 촌동네에서는 애들 교육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차로 30분 거리에 애들 다닐 만한 학교가 있지만 우리 와이프는 영 못 믿어한다. 그놈의 강남. 학교 다닐 때는 쥐뿔도 공부 안 해놓고 애들한테만 극성이다. 와이프와 나는 고등학교 같은 반 동창이다. 그래서 와이프 성적을 아주 잘한다. 자기 딴에는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애들은 잘해야 된다고 한다. 나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됐다.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아니, 안 했다. 획일화된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때부터 나는 노가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나.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리라.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나는 몸은 고되지만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받는다. 하지만 와이프와 애들 생활비를 보태기에는 역부족이다. 강남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집 대출금 갚기 힘들다. 애들 학원비는 워낙 나가야지. 와이프와 애들 보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다. 가봐야 애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와이프는 잠자리도 같이 안 한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내 유일한 낙은 없다.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싶고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싶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싶다. 이번 주도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쉬란다. 작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쉬란다. 집에는 안 간다고 벌써 말해놨는데 어쩔까 하다가 몰래 가보기로 했다. 차를 끌고 집에 올라가는데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집에 왔는데 아플싸. 열쇠가 없구나. 몰래 오는 거 실패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자기야, 나왔어. 아무 대답도 없다. 집에 없는가 보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다. 안 받는다. 2통, 3통, 4통을 해도 안 받는다. 당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 초콜릿이라도 사 먹으려고 동네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사장님 안 계세요? 아무 대답도 없다. 단체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계속 기다려도 아무 말도 없길래 나가려는 찰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와이프가 여기 주인 호랍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시간 보내나 보다 하고 나가려는데 이상하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뭐지?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슈퍼 안에 딸린 방 안에서 와이프가 사장놈과 실오라기만 걸친 채로 뒹굴고 있었다. 당신 뭐하는 짓거리야? 여보, 이 작것들을 내가 가만 두고 왔냐? 노가다로 만든 근육 오늘 다 써버릴란다. 주먹 쥐고 달려가서 슈퍼 사장부터 손을 봤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한들 뭐가 달라지랴. 와이프를 끌고 집으로 갔다. 미안해. 미안해? 태진아야? 미안한 짓거리를 왜 하고 자빠졌냐? 이딴 짓거리 하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보내줬는 줄 알아? 네가 사람이냐? 자식 때문에 기러기 부부인지 갈매기 부부인지 힘들게 사는데 이게 지금 네가 할 짓거리냐? 지금 내 옷 보여? 이거 결혼 전에 산 거야. 17년이다 내가. 17년 동안 옷 한 벌 사본 적 없이 뼈 빠지게 일했어. 왜 옷 한 벌 안 샀냐고? 노가다 옷 입으면 되니까. 내가 옷 안 사 입고 아끼면 니랑 애들이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해온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 네가 한 그 개짓거리 때문에. 안 그래도 나 힘들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생각 들었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건 니네 때문이었어. 참 거지 같다 내 인생. 미안해. 말하지 마. 역겨워. 이혼해. 이 집 너 줄 테니까 애들은 네가 다 키워. 대출금은 네가 다 갚고 양육비는 10원도 없어. 슈퍼놈하고 붙어 살든 어쩌든 알아서 해.
양육비 안 준다고 쇼하지 마라. 그 순간 그 이상으로 뜯어낼 거니까. 네 몸뚱아리 손끝 하나 안 대고 헤어지는 걸 고맙게 생각해. 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참 거지 같다. 안 그래도 거지 같았는데 더 거지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년 전부터 와이프가 꾸미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빼고는 립스틱 한 번 바른 걸 못 봤었는데 가끔 쉬는 날 집에 가볼 때면 언젠가부터 동네 슈퍼를 갈 때도 한껏 멋부리고 나갔다. 자기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슈퍼 가는데 웬 화장이야? 왜? 나 이뻐지는 거 싫어? 아니 좋지. 맘껏 해. 이때부터 그 슈퍼 사장놈과 그랬던 걸까? 아니 더 전부터였겠지. 있잖아. 우리 집 앞에 슈퍼 아저씨 마누라가 하늘나라 같대. 잘생긴 아저씨 얼굴 시무룩한 거 보니 안타까워. 이때부터였을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당신 마음은 이미 떠나갔는데 몸도. 이혼은 할 건데 이혼한다고 달라질 것 없는 내 삶이 너무 싫다. 댓글입니다. 기러기 아빠의 비애네요. 서로 멀리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자식과도 멀어집니다. 사정이 어떻든 기러기 생활은 절대 반대예요. 교육 환경 때문에 강남 간다는 거 참 이해 안 된다. 아니 강남 가면 대학교 무조건 인서울 가나? 거기서도 공부 못하면 지방대도 못 갈 텐데. 경쟁률이 낮아서 농어촌 전형으로 더 좋은 대학교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놈의 학구열이 뭔지. 저는 작년에 이혼한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10년 전 딸과 와이프를 미국으로 보냈었어요. 한 달에 500씩 보내고 저는 100만 원으로 생활했었죠. 혼자 100만 원 충분히 쓰긴 하지만 저축은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쯤부터 와이프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여 의심이 갔지만 거리도 멀고 쉬는 날도 별로 없어서 직장을 때려치지 않으면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연락 오더라고요. 돈 보내달라고.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하니 돈은 매달 보냈어요. 또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돈을 안 보내면 가족을 방치했다는 책임을 물어 오히려 저에게 이혼 신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먼저 고백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헤어져 달라고. 10년 동안 헛고생했다는 생각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쉽지 않더라고요. 외국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몇 달 전에 저는 이혼을 했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기러기 생활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자식이고 나발이고 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보낸 돈만 6억이 넘는데 이 돈이 있었으면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겠지만 별 수 없죠. 앞으로 더 잘 살면 되니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1년 못 채우고 이혼한 26살 여자입니다. 원래 페이스북 포함한 어떠한 SNS도 하지 않는데 연애부터 결혼,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가정까지가 너무 허탈하고 많은 생각이 들어서 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말하지도 않는 성격이라 익명으로나마 속풀이 좀 할게요. 제가 25살 때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혼전임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멍청해서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평생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지만요.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는 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사업하시는 아버님 덕에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동딸이고 남들보다 조금 체구도 작고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았던 탓에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가만두셨던 것은 아니고 예의 예절 중요시 여기며 바르게 커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진학했으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퇴를 결심했을 때도 제 편에 서서 다른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제 명의로 된 작은 가게도 하나 내주셔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지내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저는 어린 또래만 보다가 30대의 남편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는데 그땐 제가 많이 좋아했기에 제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편이 장남이라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둘이 좋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을 너무 후회해요. 저희 부모님 하나뿐인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실까봐 예단 혼수 뭐 하나 빠지지 않게 해주셨고 심지어 남편이 지불해올 때 부족한 3천만 원을 이자 없이 내주셔서 매달 100만 원씩 드렸었어요.
거의 5대5로 결혼했지만 제가 돈을 조금 더 벌기에 저금하고 쓰는 돈은 제 돈이 조금 더 많았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크게 나쁜 행색 없으셨고 그렇다고 좋은 분들도 아니셨지만 크게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던 게 실수였어요. 고등학교 교사라는 누나분은 하나부터 저를 가르치려 들고 시부모님들은 어려서 모른다며 무시하기 일쑤에 매일같이 저를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모두 하라고 지원해 주셨던 부모님 덕에 한식, 일식, 양식 등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요리를 좋아하는 터라 집에서 정말 남들보다 잘해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돈가스 카레를 해 먹었던 날 연락 없이 방문하셔서 저녁 메뉴가 이게 뭐냐? 카레에 돈가스가 웬 말이냐? 어려서 뭘 모른다 정말. 우리 아들 이때껏 이런 거 먹였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연락 없이 오셔서는 무슨 말씀이시냐고 기분 나쁜 티를 조금 냈었어요. 그 외에도 오늘 나 결혼기념일이야. 삼계탕 좀 끓여봐라. 본인 결혼기념일이라면서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 삼계탕 10인분을 퇴근 후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시질 않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집 청소 못했다. 와서 설거지랑 마당 청소 좀 해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러십니다.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고만 하고 어떤 중재도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정비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규모가 꽤 됩니다. 직원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도 없이 아빠를 찾아가셔서 차 수리를 맡기시고 온 적도 있어요. 아빠가 사장이다 보니 이리저리 거래처 방문할 일이 많아 정작 공장에는 직원분들만 계시는데 나 사장 장인어른이야. 라며 호통치시고는 차만 맡겨놓고 오시고 부품이 좀 낡은 거 아니냐? 새 걸로 갈아주라. 랍니다. 저한테 막대하시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민폐를 끼치시니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는 제가 알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까봐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두세 번 정도 요구를 들어주셨대요. 남편 놈도 알고 있었으면서 저만 빼고 저희 집에 몹쓸 짓을 한 걸 숨겼던 거예요. 아빠가 자꾸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거절한 걸 가지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날려서 호통치셔서 알게 됐었네요. 그때 처음 그 상황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알고 있어서 더 배신감이 들었어요. 원래 부모님 성격이 정말 다정다감하시고 큰 소리 내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저 몰래 공짜로 차 수리해주고 하셨던 거 생각하니 진짜 눈물 나고 죄인이 이런 기분일까 싶었어요. 엄마가 여행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대학 자퇴하고 처음으로 알바를 해서 첫 월급 몽땅 털어 부모님 제주도 3박 4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21살 때 첫 편의점 일을 해서 여행 보내드린 거라 마음이 뿌듯했었는데 부모님도 그걸 기억하시고는 이번에 제주도를 한 번 더 다녀오시면서 그 기억이나 장문의 손편지를 써서 저희 집에 우편으로 보내셨었는데 그걸 남편이 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주도 보내드렸냐? 그래서 아니라고. 어렸을 때 알바해서 번 돈으로 보내드렸던 옛날 얘기라니까. 그래도 기분이 나쁘다. 우리 부모님도 일본 보내줘.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고 시부모님들도 여행 가야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지만 왜 우리 부모님 제주도 갔다 오는데 시부모님들은 일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시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여행 보내준다는 소리를 늘어놓아서 저는 안 보내드릴 거라고 난리에 집안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월급을 각자 관리해서 제가 보내준다는 말이 제 월급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못 보내드렸더니 신우가 전화와서 어려서 뭘 모른다. 지금이라도 여행 보내드려.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사람 말 들어. 라고 했던 적이 있네요. 그 외에도 시댁 제사에 남편은 일한다고 못 가니까 저만 가라던가 나도 일하는데 저보고 김장 담그러 못 오는 거면 김장비 보내라고 김치 안 받아 먹는데 명절 때 집 못 가게 한다던가 가려고 하면 어려서 전통을 모른다고 등등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있었네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를 눈물로만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저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던 일을 하는 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쁘고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엄마를 돕는 것도 설거지하는 아빠를 말리며 웃음 짓던 일도 너무 그리웠어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부터 나고 목소리에서부터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티가 나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대화하기가 겁도 났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하고 집 와서 밥, 청소, 시댁 안부 전화
시댁일 등 제 시간은 단 1분도 없는 것 같아서 집에서 게임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했었어요. 제 인생을 찾기로. 그래서 다짜고짜 퇴근하고 연락 없이 친정으로 갔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같이 살던 사람들처럼 왔냐? 하고 자연스레 반겨주는데 눈물이 터져서 나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앞뒤도 맞지 않게 횡설수설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제 그 집 안 보낸다고 이혼해버리라고 난리셨어요. 화 안 내시는 분들이 화가 나서 시댁 찾아가서 쌍욕까지 하시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어쩌고 하며 화를 내셨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참 험난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빠 직장에 찾아오기도 하고 용문자를 보내다가도 미안하다고 구구절절한 문자를 보내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믿고 소름 끼쳤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내 인생을 살게 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 글을 쓰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만나 혼자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인데 혼자 살 때보다 힘들면 그게 결혼인가 싶네요. 아직 우리나라는 전통을 빙자한 잘못된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어요. 여자가 집을 해오고 결혼 비용을 100% 다 내고 남자가 숟가락만 가져와도 결국 제사는 여자가 지내고 밥은 여자가 합니다. 안 하는 집도 있겠죠. 하는 집이 더 많을 뿐.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얻으며 생각했어요. 2번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제 어린 선택과 섣부른 판단이 이런 불행을 불러왔지만 단지 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문화 이해를 확실히 하고 저처럼 슬픈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내 생활이 불행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나를 봐왔던 부모님,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행복한 척 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불행하구나 바로 아십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글 쓰다 보니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남자 집안이 정말 개쓰레기 차반인데도 이혼 못하고 결혼 유지하는 분들 계셔서 쓴 글이에요. 그거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글 쓰다 보니 괜히 울컥하네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뒤 안 맞는 횡설수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본인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해요 다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결혼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댓글입니다. 애 없을 때 정리하시고 새로 인생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누구나 인생 살면서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닌 걸 알았을 때 되돌아 나오는 용기를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길이 틀린 걸 알았으면 멈추고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가야죠. 쓰니님은 이혼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해서 남편 그늘 밑에서 남편 내조 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라고 이러는데 개소리. 너무 착하고 순진하셨네요. 저런 시댁은 악랄하게 마음먹고 증거 차근차근 모아서 고소하고 잘잘못 따져서 풍비박산 개판 만들고 나와야 저 남자가 학을 띄고 재혼 안 하죠. 올 신랑 보는 줄. 제가 20살 때 친정에 김치냉장고 사줬는데 21살 때 결혼했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그렇게 착했다고 제가 냉장고 사준 걸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작 냉장고인데 신랑 깽판 치더라고요. 마치 내가 결혼하고 나서 생활비 훔쳐서 사준 것처럼 발광했어요. 심지어 갚으라고 하네요. 세상에 이런 인간들 많았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이야기 보며 위로도 받고 화도 내고 슬퍼도 하다가 제가 글을 쓰네요. 지금 공항이고 폰으로 쓰는 중이라 오타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려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맞벌이 부부에 아이는 없어요. 남편과 둘이 살다가 시어머니께서 덜컥 일 그만두셔서 생활비 없다고 저랑 남편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같이 산 지 1년 좀 안 됐어요. 남편 놈은 처음에 한 3개월은 제 편이더니 지 엄마가 떠받들여주고 우쭈쭈 해주니 슬슬 지 엄마랑 똑같이 굴더라고요. 둘이 살 땐 정말 남편 잘 만났다 싶었는데 제 하루 일과는 6시 30분 기상 출근 준비, 7시 남편과 지네 엄마 아침 준비, 정작 난 공복, 7시 반 출근, 9시 회사 도착, 오후 4시 퇴근. 원래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회사가 먼 곳으로 이사가면서 배려해 주셨어요. 5시 반에 집 도착, 6시 대충 씻고 청소, 청소기 돌리기 빨래, 7시 저녁 식사 준비, 7시 30분 저녁 식사 후 설거지 및 정리, 8시 30분 빨래 널기, 9시 샤워 및 휴식, 10시 골아 떨어짐,
대략 이 정도예요. 매번 다르긴 해요. 주말에는 평일에 못한 집안 정리하고 시어머니 친구분들 우르르 몰고 와서 실컷 뭐 해먹고 어지르고 가면 그거 정리하고 진짜 승질나지만 바보처럼 참았죠. 제가 힘들다 말하면 두 인간 입에 달고 살던 말.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설거지는 세척기가 하고 밥은 밥솥이 하는데 뭐가 힘드냐? 아, 예. 쇳내가 그걸 몰랐네요. 지금 생각해도 무슨 생각으로 참고 살았는지 빡쳐서 지금이라도 가서 주둥이들을 패주고 싶네요. 미리 계획을 짰어요. 회사에 안 쓴 월차 연차 다 내놓고 결혼 전엔 혼자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결혼하고는 신혼여행 후로는 한 번도 못 갔었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항공호텔 예약하고 오늘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현관에 캐리어 가져다 놓고 노래 흥얼거리며 머리 만지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 그래서 내 어머니 저 여행 가요. 이랬더니 갑자기 뭔 소리냐? 방구야, 얘가 어딜 간다는데? 남편도 놀랐어. 두 인간 표정이 아직도 저보고 이주나 집을 비우면 어떡하냐? 청소며 빨래며 어떡하냐? 말도 없이 이게 뭐냐? 그 순간에도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가 아니고 집안일 걱정하는 두 인간이 너무 웃겨서 밥은 밥때 되면 밥솥이 알아서 해줄 거고요. 옷은 벗어서 아무데나 놓으시면 세탁기가 싹 빨고 탁탁 널어서 건조대에 걸면 되고 설거지는 식사 다 하시고 나면 세척기가 끝내주기 알아서 다 해주고요. 청소는 청소기가 먼지 하나 안 남기고 다 해줄 거예요 어머님. 하고 생긋 웃어주고 남편놈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오랜만에 구두도 꺼내 신고 나와서 택시 타고 인천공항으로 왔어요. 지금 너무 신나요. 친구들이 걱정 안 되냐는데 걱정은 두 인간이 해야죠. 이제 셋내는 자유롭게 살 거거든요. 조심히 잘 다녀올게요 여러분. 남편놈 가방 안에 편지 한 통 넣어놓고 왔는데 그거 읽어보고 남편놈이 동의하면 시어머니 내보내고 둘이 살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안 살죠 뭐. 인생 뭐 있나요? 저 응원해주세요. 추가 글입니다. 여러분 저예요. 편지 내용 궁금하다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은 안 찍어놨고 내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결정해라. 어머님이 나가시던지 아니면 어머님과 어머님의 아드님이 함께 나가시던지 어머님 가실 곳 없다는 핑계 대지 마라. 아가씨네 가시면 된다.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지? 우리 집에 오실 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가 자식하고 산다는데 그게 힘든 일이냐고? 안 힘들어. 참 쉬운 일이야. 그러니 아가씨네로 가시면 돼. 그리고 청소기가 청소를 안 한다거나 세탁기가 빨래와 빨래 널기, 빨랫감 정리를 안 한다거나 밥솥이 밥때가 됐는데 밥을 안 차린다거나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안 할 경우 부셔버려. 고장난 거야.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응원 댓글 다 읽어봤고요. 뭐 비번을 바꿔서 못 들어갈 거라고 걱정해 주시던데 그 정도 대비도 안 하고 커리어에 스노클링 장비 챙기지 않았습니다. 셋내 바보같이 참고 살았어도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완전 내 몸 자유 이건 아니에요. 가서 저의 처신이 앞으로 몇십 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어서 고민하느라 그게 문제 해결이 됐든 이혼이 됐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한국엔 다음 주에 가요. 2주 꼬박 여행하기에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한국 가서 나머지 휴가 기간은 친정집에서 보낼 거예요. 한국 가서 시어머니 남편 동태 좀 살펴보고 후기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오 겁나 멋있네요. 그쵸? 뭐 청소는 청소기가 세탁은 세탁기가 알아서 다 해주겠죠. 뭘 걱정이실까? 저 정도 무개념이면 그냥 집에서 님 욕이나 하고 있을걸요? 돌아와서 싹싹 안 빌면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밀고 들어오는 시모를 그대로 밀어냈어야 했는데 1년이나 참고 견디시다니 마음도 좋으시네요. 신나게 휴가 즐기고 오셔서 시원한 후기 올려주세요. 아내 동의 없이 시어머니 모시는 거 이혼 사유예요. 글쓴이 여행 갔다 와서도 뒤탈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갔다 와서 집안일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니 세탁기랑 식기세척기랑 로봇 청소기 안 썼어? 집이 왜 이래? 자기 청소 안 했어? 하면서 욕 한번 날려주시고 시어머니 내보내던가 아니면 위자료 뜯어서 니네 둘 다 이혼해서 내쫓아버릴 테니 알아서 시어머니 치우고 나한테 석고대지해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 라고 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개고생하며 살아? 여자가 무슨 맞는 가전제품도 아니고 하녀가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뭐야. 후기입니다. 여러분 쇳내요. 여행은 잘 다녀왔어요. 마음 추스리고 읽어보니 시어머니께 말을 막 하긴 했네요. 반성합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선 잘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사나요? 진짜 노예도 아니고. 지금 회사라 주말 지나고 후기 쓸 때 하소연 좀 할게요.
선사이다 후 고구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 산 세월을 설명하고 나면 일단 여행 다녀와서 줄곧 친정에 있다가 어제까지 휴가 기간 끝나고 오늘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친정에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왔다 가셨고요. 제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휴가 기간 동안 친정에 있겠다고 했어요. 오늘 집에 가는데 일단 오늘이나 내일은 조용할 것 같고 시어머니는 아가씨 댁에 계세요. 주말에 아가씨 포함 넷이서 대화하기로 했어요. 일단 상황은 아가씨가 제가 쓴 걸 본 상태고요. 많이 기분 나빠했지만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해주고 엄마가 그런 줄 몰랐대요. 아가씨네 집에 가셔서는 빨래며 설거지며 밥이며 다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 집에서도 그러실 줄 알았대요. 무슨 소리? 저희 집은 최첨단이라서 빨래랑 설거지랑 밥은 세탁기, 세척기, 밥통이 있는데요 뭘. 암튼 저 없는 동안 어머님은 아가씨네서 지내시면서 아가씨한테 혼나시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하셨다는데 제가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해봐야겠죠. 남편은 편지 같은 반성문 보내오고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저희 친정아빠랑 둘이 술 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했다는데 남편도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죠. 장인어른 앞에서 속내를 드러냈을까요? 제가 보고 판단해야죠. 저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답답했던 속도 좀 풀리고 악플도 웃으며 봤네요. 다음에 후기 들고 올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내 생에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여자 오래 기다려보긴 처음이네. 좋은 결과 기다려요. 후기 꼭 기다립니다. 어떠한 결정이라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행복해지세요. 절대 정에 끌리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저도 23살에 결혼해서 3년 노예 생활하다가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대들고 혼나서 애기 유산되고서야 정신 차리고 겨우 탈출했어요. 애기가 저 도망치라고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혼자서 모든 거 다 하는 거 갈수록 심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심해질 거예요. 얼른 도망쳐요. 돌아보지 말아요. 남편 반성문 믿지 마세요. 사람 변하나요? 신우는 그나마 인간인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길 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집안일 도맡아 할 거 아니라면 버려요. 지네 엄마가 다 챙겨줄 건데 마누라 눈치 안 보고 몸 편하게 살면 되죠. 각자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시어머니야, 그리 종이 필요하더냐? 편하게 종 부리다가 아들 이혼남 만들어서 참 보람되겠다. 신우이가 글 보고 기분 나빠했다는 부분이 진짜 기분 나쁘네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 신우이 같이 모이면요. 님도 님 가족 불러서 얘기해요. 본 글을 읽어봐서 그런가? 3대1로 싸우는 기분? 그리고 글쓰님이 똑똑하셔서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거. 악어의 눈물만 체험하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전 솔직히 본문만 읽어서는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진짜 거지 같은 놈들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거든요. 어떤 결정이든 신중하게 잘 선택하세요. 한 방 먹였다는 통쾌한 승리감에 만족하여 용서해주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당신에게 당한 이 패배감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안해하지만 당신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때가 오면 바로 당신에게 2배, 3배로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아직 떠날 힘이 있을 때 떠나셔야 합니다.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기러기 아빠 이야기네요. 기러기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정상 저렇게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부부가 따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2주에 한 번씩 보면 애틋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면 둘 중 하나 바람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데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좋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죠. 제 친구들 보면 대학교 안 나온 친구들이 지금 더 성공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학 나온 친구들보다 연봉 2-3배 정도. 좋은 대학교에 좋은 대학원까지 나와도 거기서도 경쟁이라 열심히 해야 하고 취업을 하는데 자기 전공 안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교보다는 좋은 과를 가라고 하고 싶어요. 좋은 과라는 건 전망이 좋고 이런 것보다 본인이 좋은 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합니다. 부모들이 본인들 원하는 대학, 과, 자식들에게 권유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연을 보니 카레가 먹고 싶네요. 카레 완전 좋아해요. 국밥급이에요. 세 번째 사연은 머릿속에 온통 카레 생각뿐이라 쓸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썰다 카레가 좋아, 국밥이 좋아? 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지금 아무 멘트도 생각이 안 나요. 카레로 도배되어 버렸어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좋아요. 카레 잘하는 여자 어디 없나? 있어도 너랑 안 만나. 구독하기 눌러.